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좁은 밭과 낡은 도끼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농부는 성실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나무를 베고 밭을 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를 하던 농부는 일이 늦어져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숲길을 따라 걸으며 농부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초록빛이 반짝이는 것을 본 농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빛이 살아있는 듯한 그 모습에 그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농부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 인간이 이 깊은 숲까지 들어오다니 간이 참 크구나. 농부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도깨비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라 이곳에 왔느냐?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무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그렇다면 내가 용감한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 숲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농부는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도깨비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농부의 평범한 하루는 전설 속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와 도깨비의 만남. 농부는 도깨비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달아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밀어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초록빛 도깨비불이 모여들더니 빛나는 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커다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뿔이 달린 머리, 웃음이 넘실 때는 입술, 그리고 커다란 방망이를 손에 쥔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농부를 가만히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인간이여, 너는 참으로 용감하구나. 다른 자들은 내 웃음소리만 듣고도 도망쳤을 텐데 넌 여전히 여기 서 있구나. 농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나무를 하느라 숲에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귀신 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설마 진짜 도깨비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저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호, 나를 보았으니 그냥 보내줄 수는 없지. 내가 용감하니 특별히 내 방망이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 방망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다. 하지만 잘 들어라. 이 힘은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 농부는 도깨비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원을 빌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가난하게 살지만 욕심은 없습니다. 제겐 단지 가족들과 배불리 먹을 곡식만 있으면 됩니다. 도깨비는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망이를 흔들었습니다. 얍! 소리와 함께 농부 앞에 금빛 곡식이 가득 쌓였습니다. 농부는 놀라움과 감사함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니 이 방망이의 힘이 너를 돕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경고하마. 욕심을 부리면 이 방망이는 내 적이 될 것이다. 농부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곡식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도깨비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지혜를 시험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특히 욕심 많은 이웃이 이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웃은 농부의 곡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고 농부는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결국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웃은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 방망이를 손에 넣는다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는 농부에게 술을 권하며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려 했고 결국 도깨비가 나타나는 시간을 알아내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농부와 도깨비의 만남은 단순한 선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이웃과 도깨비의 시험.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이웃은 밤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내 손에 넣는다면 금은 보아는 물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이웃은 농부에게서 들은 숲의 위치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숲속을 걸으며 이웃은 도깨비를 만날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기묘한 소리가 이웃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후. 바람 소리처럼 들리는 목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스치듯 나타나는 도깨비불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침내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뿔이 달린 머리와 커다란 방망이를 든 도깨비는 이웃을 향해 낮고도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 또 한 명의 인간이 날 찾아왔구나. 넌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느냐? 이웃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작은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도깨비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농부인지 아니면 탐욕스러운 자인지 알아보겠다. 방망이의 힘을 시험해 볼 텐가? 이웃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깨비님. 제게 방망이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도깨비는 방망이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얍. 이웃의 눈앞에 금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기쁨에 차서 금화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깨비님, 저에게 더 많은 금화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깨비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많은 금화를 원하느냐? 그래,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보겠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다시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금화가 더 많이 쏟아졌지만 그와 함께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웃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금화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도깨비는 방망이를 한 번 더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금화 대신 무거운 쇳덩이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이웃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금화를 원했습니다. 도깨비는 낮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이여.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지만 더 원했지. 너의 탐욕이 너를 짓누르는 족쇄가 될 것이다. 그 순간 금화는 모두 사라지고 이웃은 쇳덩이에 발이 묶인 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그의 곁을 돌며 말했습니다. 너의 탐욕은 너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이웃은 비명을 지르며 도깨비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냉정하게 그를 뒤로 한 채 사라졌습니다. 초록빛 도깨비 불만이 숲속에 남아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웃이 도깨비를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쇳덩이에 무겨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를 풀어주려 애썼지만 쇳덩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눈물을 흘리며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르고 있소. 도깨비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잘못이었소. 농부는 그를 동정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도깨비의 경고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농부는 더욱 겸손한 삶을 살며 도깨비의 방망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웃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도깨비의 방망이는 단순한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시험하는 무서운 교훈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욕심을 경계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교훈과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 이웃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농부는 도깨비 방망이를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방망이의 마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 알게 된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으로 밭을 가꾸고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당한 일은 농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숲속으로 다시 들어가 도깨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도깨비에게 용서를 빌고 방망이에 담긴 진짜 비밀을 묻고 싶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초록빛 도깨비불이 다시 나타났고 농부는 도깨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호, 인간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농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토깨비님, 저는 더 이상 방망이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웃이 겪은 일을 보고 이 방망이에 담긴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벌이 되는 것입니까? 도깨비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방망이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다. 이 방망이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너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그 욕망이 짐이 될 뿐이다. 농부는 도깨비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방망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법의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선택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도깨비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방망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이 방망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고 겸손할 때만 가능하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와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라. 농부는 방망이를 고이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금이나 곡식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겸손과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농부는 자신의 밭을 열심히 가꾸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욕심을 경계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농부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도깨비는 농부를 떠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이 방망이를 소중히 여기는 한 너의 삶은 축복받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방망이를 잘못된 이유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너에게도 벌이 될 것이다. 너의 선택이 너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농부는 숲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유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전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고 이 전설은 탐욕의 위험성과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도깨비 방망이는 깊은 창고 속에 보관되었고 농부의 가족은 대대로 그것을 지키며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방망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도깨비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숲속에서 초록빛 불로 나타났지만 더 이상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험을 통해 인간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남겼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도깨비 방망이의 마지막 이야기. 세월이 흘러 농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 도깨비 방망이를 간직하며 그 전설을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방망이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방망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욕심과 오만에 물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단다. 이 방망이를 사용해 얻은 것은 진짜 부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준 선물이었지. 손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방망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진 힘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농부는 방망이를 다시 창고 깊숙이 넣으며 말했다. 이 방망이를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것은 필요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마을에는 여전히 이 방망이에 대한 소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망이가 무한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소문은 가끔씩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망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상인은 농부의 가족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망이는 당신들 손에 있는 것보다 저 같은 사람이 가진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방망이를 가져가면 여러분께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가족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방망이는 단순히 금화를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과 탐욕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당신은 방망이를 가져가도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상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방망이를 넘기라고 설득하고 농부의 가족이 방망이를 은닉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의 말에 설득되기도 했습니다. 그 방망이가 정말 그렇게 큰 힘을 가졌다면 왜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지? 우리도 곡식을 더 얻고 마을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농부의 가족은 흔들리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걱정에 빠졌습니다. 방망이의 교훈이 잘못 전달되어 그것이 다시 욕망의 도구로 변질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밤 깊은 숲속에서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초록빛 불을 휘감고 나타나 농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문을 열었을 때 도깨비는 방망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인간이여, 내가 이 방망이를 너희에게 맡긴 것은 너희가 그 뜻을 지키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망이가 또다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면 나는 이 방망이를 다시 거두어 가겠다. 농부의 가족은 도깨비에게 방망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방망이를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받아들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욕심이 아닌 겸손을 택했으니 너희 삶은 앞으로도 평화로울 것이다. 방망이는 다시 이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필요할 때 올바른 자가 찾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숲속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방망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농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먼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겸손, 그리고 올바른 선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방망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의 손으로 일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전설 속 도깨비는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시험을 마쳤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록빛 도깨비불이 밤하늘에 나타날 때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 오늘은 도깨비 방망이에 얽힌 전설과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욕심과 겸손,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이 전설처럼 욕망과 감사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전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도깨비불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